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쿡 아재 전입니다. 오늘은 6월 16일 수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350명이 나왔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가 12,000명이 나오는 등 여전히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낮은 수치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로써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3,435만 명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한 자의 총수는 61만 5천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이 통계치는 월도미터라고 하는 데서 계속 보고 있는데, 이제는 이제 다른 잔스 홉킨스나 다른 곳에서 하는 그런 통계치에서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미국 총 사망자 수가 60만 명을 넘어섰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수치죠.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열심히 한 뒤로 이 감염세가 계속 내려가고 있고, 그리고 1일 사망자 수 또한 계속 내려가고 있어가지고 하나 둘씩 각 주들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수치 이제 해제를 한다라는 그런 방침을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캘리포니아는 어제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수칙 이제 거의 다 해제를 다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마트들이나 그런 이제 가게들을 돌아다녔는데 거기에 이렇게 다 써붙여 놨더라고요. 오늘부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한 사람들 한해가지고 마스크 안 써도 된다라고 CDC에서 방침을 밝혔다 라고 그렇게 써붙여 놨더라고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 보니까 사람은 정말 많았습니다. 이제는 인원 제한하는 거 그것도 이제 다 해제가 돼가지고 인원 카패시티 이제 제한 같은 거 없이 다들 이제 사람들이 이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가게 안에마다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그리고 대략 한 10% 정도 10% 정도는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막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해제를 한 것이기 때문에 마스크는 거의 다 착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둘씩 이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는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조만간 이제 한두 달 뒤면은 이제 반 이상은 마스크 안 쓰고 다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간에 어제부터 캘리포니아는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해제를 했고요. 그리고 이 캘리포니아 이어서 뉴욕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수칙 해제를 이제 한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뉴욕 같은 경우에는 뉴욕 주민들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률이 70%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한 상태이고요. 70%라고 하면은 이제 집단 면역이죠. 이제 집단 면역이기 때문에 뉴욕 같은 주는 이제 일상생활로 이제 돌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어저께인가 엊그저께 뉴스에서 말씀드렸을 때 시카고가 이제 미국 내에서 처음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수칙 해제를 하는 주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이제 금요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요번 주 금요일이 아니라 이제 저번 주 금요일 날 벌써 해제를 했다라고 이렇게 미국 내에서 첫 번째라고 합니다. 시카고가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수칙 해제하는 거 첫 번째로 시카고가 먼저 했고, 그리고 어제는 캘리포니아, 이제 오늘은 이제 뉴욕, 이렇게 각 주들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수칙 해제를 지금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즈니스들은 이제 100% 전부 이제 fully reopen이라고 하고요. 마스크 안 써도 되고 소셜 디스턴싱 안 지켜도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일상생활로 이제 거의 돌아가는 거죠. 지금 현재까지는 미국인들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률은 대략 한 65% 정도라고 합니다. 아직 5% 정도 남았는데 7월 전까지 잘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은 하긴 하는데,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 백신 접종률이 계속 둔화되고 있어가지고 어쩌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목표를 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률 70%는 7월 4일 전까지 못 이룰 수도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지 않으셨다라면은 빨리 가서 접종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인도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인 델타 바이러스가 계속 많이 퍼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어요. CDC에서는 이 델타 바이러스가 심각한 위협이 될 수도 있다. 미국에 올 가을에 말이죠. 올 가을에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심각한 위협이 될 수도 있다. 대유행이 또 올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CDC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인도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전염력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중증 환자로
될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망률도 굉장히 높다고 해요.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인도 코로나 바이러스 급격하게 퍼진 것이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현재 영국에서 다시 퍼지고 있고, 지금 영국에서 다시 퍼지고 있어가지고 영국은 풀리 리오픈하는 거 한 달 늦추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미국에서 지금 다시 퍼지고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CDC에서 미국 국민들한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빨리 가서 접종하라고 재촉을 하고 있습니다. 권장을 하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무료입니다. 아이디만 있으면은 접종 그냥 동네 약국 가서도 하실 수 있거든요. 인슈런스가 없어도 됩니다. 보험이 없어도 돼요. 보험이 없어도 무료입니다. 무료이기 때문에 빨리 동네 약국 가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3가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충분히 공급이 되어 있는 상태이거든요. 모더나, 화이자, 그리고 얀센 이 3가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충분히 공급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혹시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지 않으셨다라면은 빨리 가서 접종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브라질은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무섭게 지금 빠르게 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브라질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잡히는 듯 하다가도 안 잡히는 게 이 역시나 브라질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대책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서이죠. 그러다 보니까 브라질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들 수가 계속해서 급격하게 늘고 있는 바람에 브라질 내에 있는 고아들 수가 지금 급격하게 스카이 라켓팅 하고 있다, 급격하게 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생긴 고아들의 수가 7만여 명에 지금 달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이 부모 둘 다 사망해가지고 어린이들만 남는 고아가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엄청나게 지금 브라질에서는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론이 이것은 정부 책임이다, 브라질 정부 책임이다 라는 이 정부 책임론이 굉장히 여론에 들끓고 있다고 합니다. 역시나 이 트럼프 대통령을 굉장히 따라하는 이 따라쟁이 브라질 대통령,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대책을 하나도 하지 않으니까 이런 사태가 일어납니다. 제발 브라질 대통령을 바뀌던지, 이 브라질 대통령이 정신 차렸으면 좋겠는데 절대 정신 차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 브라질 대통령 빨리 이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미국처럼 빨리 이루어져야지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대책을 어느 정도라도 하지. 정말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입니다. 지금 브라질은 뭐 거의 다 코로나 바이러스 뭐 확산되고 뭐 사람도 엄청나게 많이 죽고 그랬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도 계속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세는 수그러들고 있지 않고 사망자들 수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3차 대유행이 올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백신, 특히 이 미국에서 만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면역 효과 90% 되는 거, 이거 아닌 이에야 코로나 바이러스 잡기 굉장히 힘듭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칠레에서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국민들 접종률이 60%가 넘습니다. 미국이랑 비슷하게 이 접종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칠레 안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무섭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들마다 계속 다시 봉쇄를 계속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칠레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멈추지 않는 이유는 바로 칠레 안에서는 중국산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인 시노백을 접종을 했기 때문이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중국산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인 시노백은 면역 효과가 5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브라질도 미국산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지금 공급받기가 어려워요.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에도 이 러시아산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스푸닉 V를, 그리고 이 중국산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시노백, 이렇게 2가지를 많이 접종을 하고 있는데, 이거 접종해봤자 그렇게 많은 면역 효과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브라질 그리고 칠레 같은 곳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많이 확산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남미 나라 같은 데를 보면은 이 미국산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없어서 못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계시면서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좋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남아 도는데도 불구하고 접종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나사가 빠진 게 아닌가라고 제가 생각을 해가지고 나사를 조금 쪼여주고 싶네요. 어제 또 미국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엘라바마에 있는 어느 한 공장에서 뮬러라는 공장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수도관 그리고 소화전 있잖아요. 그런 거 만드는 공장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다니던 어느 한 직원이 총을 가져와 가지고 자신의 동료 직원들한테 총을 마구 쐈다고 합니다. 이 사건 때문에 4명이나 사상을 당했다고 해요. 그 중에 2명은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 범인은 총기를 난사를 한 뒤에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자살로서 이렇게 마무리됐는데, 어쨌든 간에 어제 또 이런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졌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게 엘라바마 뿐만이 아니라 어제 또 이 시카고 이 사우스 지역에서 또 총격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시카고에서는 총격 사건이 좀 많이 일어나는데, 시카고에서 또 총격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주택가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주택가에서 이웃들끼리 말다툼을 하다가 또 자신의 분에 못 이겨가지고 총 가지고 나와서 총을 마구 쐈다고 해요. 이것 때문에 8명이나 사상자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4명이나 사망을 하고 4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해요. 이렇듯 총기가 너무 많이 풀리다 보니까 이런 총기 사고가 어마무시하게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이죠. 2020년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부터 총기 풀리는 게 어마무시했거든요. 이 총기가 미국 내에 엄청나게 많이 풀리다 보니까 이 총기 관련 사고가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총기가 많이 풀리면 풀릴수록 총기 관련 사고는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이것은 러직입니다. 이것은 뭐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아도 그냥 커먼 센스예요. 총기가 많이 풀리면 풀릴수록 총기 관련 사고는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작년 2020년도에 미국 역사상 가장 최고치 총기 관련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은 총기 관련 사고가 일어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한다고 해요. 또 사상 최고치를 찍을 거라고 합니다. 이 총기 관련해가지고 사망한 자들의 수가 지금까지 1월부터 5월달까지 올해 단 5개월 동안 이 총기 관련 사고 때문에 8,300여 명이 지금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하루에 54명이나 총기 관련 때문에 사망을 한다고 해요. 지금 미국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도 지금 사람들이 많이 죽는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총을 많이 사가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총기 관련 사고 때문에 또 사망한 자의 수가 매일같이 50명 정도가 나온다고 하니까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빨리 총기 관련해가지고 규제 훨씬 더 강력하게 해야 합니다. 총기 풀리는 것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총기 같은 거, 그리고 총알 같은 거 사는 거 굉장히 좀 어렵게 해야 합니다. 좀 더 비싸야 돼요. 좀 더 비싸야 되고, 좀 더 사는 것 좀 더 어렵게 만들어야 돼요. 이 총기 풀리는 게 뭐 말도 못하게 지금 뭐 계속 풀리고 있으니까 총기 관련 사고는 뭐 계속 끊임없이 미국에서는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총기 관련 사고가 말도 못하게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지금 중국에서 미국을 조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인권 문제 다루지 말고 미국, 너네 인권 문제나 다뤄라. 총기 그렇게 많이 풀려가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총기 관련 사고가 많은 나라가 너네다. 너네가 인권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이렇게 중국에서는 이제 미국을 대놓고 까고 있다고 해요. 정말 좀 창피하긴 합니다. 제발 좀 이 총기 관련해가지고 어떻게든 무슨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잘못이 계속 반복이 된다고 하면은 그것을 고쳐야 합니다. 고치지 않고 아니다, 이거 우리 문제 없다라고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정신병자입니다. 똑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데도 아무런 조치들을 하지 않는 것은 정신병자예요. 우리 모두 정신병자가 되지 맙시다. 그리고 이렇게 뭐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어저께 한인타운, LA 한인타운에서도 총격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어제 LA 한인타운에 있는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 은행 주차장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한 명이 총을 맞고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범인은 거기를 빠져나가서 이제 도망을 쳤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피해자, 이 총격을 맞은 사람은 자신의 자동차를 타고 도망을 가다가 차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범인이 잡히지 않은 상태로 경찰은 범인을 지금 수색 중에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 곳곳에서 지금 폭염주의보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제 엄청나게 덥지 않았습니까? 캘리포니아 말도 못하게 더웠는데요. 이렇게 캘리포니아뿐만이 아니라 미국 곳곳에서 폭염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아리조나 같은 경우에도 어제 115도, 46도입니다. 섭씨로. 115도, 어제 아리조나 피닉스 115도였다고 하고, 그리고 유타주에서도 104도, 그러니까 거의 40도예요. 40도가 달해가지고 사상 최고치 경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캘리포니아, 이 서든 캘리포니아는 어제 장난이 아니었어요. LA 같은 지역 다 100도 넘겼다고 하고, 그리고 이 팜스프링 있죠? 팜스프링 엄청나게 더워요. 그 사막 지역인데 팜스프링은 120도가 넘었다고 합니다. 섭씨로 자그마치 50도예요. 50도. 50도 팜스프링 나왔다고 하고, 엄청나게 지금 서든 캘리포니아 그리고 미국 곳곳이 덥습니다. 폭염주의보가 지금 당분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내려진 상태라고 하니까 더위에 약하신 분들 꼭 조심해 주시고요. 오늘도 굉장히 더울 수 있다고 하니까 웬만하면은 햇빛에 나돌아다니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캘리포니아 엄청나게 가뭄에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계속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너무나 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쩌면은 캘리포니아 안에 있는 이제 농경지대 있지 않습니까? 캘리포니아도 농사를 굉장히 많이 짓는데 이 농경지대에 문을 끊을 수도 있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농작물에 대한 가격이 또 상승을 할 수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문을 끊어버리면은.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걱정이 되는 하나의 팩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랑 푸틴 러시안 대통령이 지금 정상회담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원래 러시아 대통령 푸틴은 이런 정상회담에 지각을 굉장히 잘하기로 유명하거든요. 지각을 하면서 이제 자신이 조금 더 위에 있다, 조금 더 우위에 있다라는 그런 것을 뽐내기 위해서 지각을 굉장히 자주 한다고 합니다. 정상회담에서. 그런데 이번 이제 바이든 대통령 10년 만에 만나는 거라고 합니다. 이 미국 정상이랑 러시아 정상 만나는 게. 이 바이든 대통령 회담에 앞서서 절대 지각을 하지 않고 제 시간에 딱 왔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어쨌든 이 정상회담 잘 이루어져가지고 평화롭게 러시아나 미국이나 잘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상회담이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리고 어제 제프 베조스, 아마존 CEO죠. 제프 베조스 전 와이프가 어제 엄청나게 또 도네이션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어제 27억 달러, 27억 달러라고 하면은 한국 돈으로 3조예요. 3조 원을 어제 기부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제프 베조스는 2019년도에 이혼을 했거든요. 이혼을 하게 되면서 이 전처는 아마존 주식 4%, 아마존 전체 주식의 4%를 받으면서 전 세계 여자 부호, 여자 부자 1위에 등극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제프 베조스 전 와이프는 계속해서 기부를 계속 많이 하고 있는데 어제 이렇게 27억 달러를 기부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금고가 바닥이 날 때까지 모두 다 기부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돈이 잘 쓰여지는 곳으로 잘 간 것 같습니다. 정말 최고고요. 정말 자신이 돈이 엄청나게 많아도 그렇게 기부를 많이 하는 거 어렵거든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어제 콜롬비아 국경지대에서 이 차량 폭탄 테러가 일어나가지고 이 군부대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36명이 부상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은 미국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지금 미국 주식시장 혼조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1%,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05% 정도, 굉장히 미세하죠.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0.1%, 이렇게 미세하게
뭐 혼조세로 지금 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혼조세로 출발을 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투자자들이 연준이 무슨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해요. 연준에서 과연 테이퍼링을 시기가 언제일 것인지 그 얘기를 어느 정도 해줄 텐데 그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가지고 연준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테이퍼링을 하기는 할 겁니다. 테이퍼링을 하긴 할 건데 이게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예전에 연준에서는 적어도 2년간은 테이퍼링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게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죠. 어떻게 연준이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이 주가가 엄청나게 출렁일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네요.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 소비 패턴이 바뀌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미국은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가 제품들을 사는 것을 지금 많이 줄이고 있다고 해요. 뭐 자동차 사는 거, 가구 사는 거, 고가 제품들, 럭셔리 제품들 요거 사는 것을 지금 줄이고 있고 그리고 외식, 여행, 레저 이렇게 서비스업에 돈 쓰는 걸로 지금 소비 패턴이 바뀌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감에 있어가지고 이 여행업계나 뭐 이런 서비스업 있잖아요. 외식 같은 거 이런 쪽으로 많이들 돈을 쓸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네요. 그리고 이 미국 최대 자동차 업체인 GM에서 이 전기 자동차와 자율주행 자동차 투자하는 거 30% 더 늘린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테슬라가 먼저 간 길을 GM이 바짝 뒤쫓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좀 더 긴장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블룸버그 이 뉴스에서는 5월 달에 비트코인이 35% 정도 폭락을 했지만 아직까지 이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은 버블이다 라고 이렇게 블룸버그 뉴스에서는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암호화폐 최근 들어가지고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조금 버블이 아닌가 라고 이렇게 저도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중국에서 암호화폐에 대해 가지고 규제를 엄청나게 시작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밝힌 뒤로부터 중국에 있는 암호화폐 채굴 업체, 비트코인 채굴 업체 이런데 50% 이상, 절반 이상이 폐업을 하거나 이전을 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중국 암호화폐 채굴 업체들이 어디로 가느냐라고 이렇게 또 보니까 이 뉴스에서는 지금 미국 텍사스로 많이 가고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미국 텍사스는 미국 전체를 봤을 때 전기료가 가장 싸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이 텍사스 주지사가 암호화폐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친화적인 그런 정책을 펼친다고 해요. 그래서 중국에 있던 수많은 암호화폐 채굴업체들이 지금 텍사스로 가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래가지고 뭐 어쨌든 간에 텍사스 요즘에 엄청나게 많이들 이사를 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기업하기에 굉장히 좋은 정책을 계속 내놓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텍사스로 이주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내에서도 지금 텍사스로 많이 가고 있는데 중국에서도 지금 텍사스로 가고 있다고 하니까 어쨌든 텍사스 조금 지난 뒤에는 이제 부동산이 핫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지금도 핫하지만. 그리고 글로벌 트레이딩 업체가 지금 현재 이 유가가 다시 $100를 넘을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이 친환경적인 정책을 펼친다고 해도 오일 수요는 당분간 10년 이상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유가는 계속 오를 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친환경 정책을 펼쳐가지고 시추하는 것을 많이 줄여놔가지고 지금 공급이 뭐 원활하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계속 이 유가는 오르고 그리고 이 수요는 계속 높을 거라고 합니다. 어쨌든 제가 오늘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내일 봐.